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문학의 빛깔 두 번째 시간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을 보면 문학의 갈래, 이게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문학의 갈래를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고 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넋두리하는 그 넋두리 내용을 서정갈래로 봤고, 그 다음에 이 싸우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엿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여진 이 어떤 싸움 자체는 극갈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이 싸움을 보고 B한테 이야기하는 내용, 이게 서사갈래였습니다. 자, 이야기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듣고 타이릅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타이르는 내용, 상당히 이제 교훈적이고 사실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이제 교술 갈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과제 학습이 어떤 거였냐? 자, 요런 어떤 과제 학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황조가지요. 한 2000년쯤 전의 노래입니다.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구나 라고 하는 나의 외로움, 정서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정 장르죠. 서정 장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이죠. 요거는 이도령이라고 하는 인물과 방자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도령님 공부해야지 경치 찾아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자, 이 등장인물에 얽힌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사가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는 봉산탈춤인데 이것도 말뚝이라고 하는 인물과 양반들이라고 하는 인물의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말뚝이가 양반을 좀 희롱을 하죠. 양반 나오신다. 근데 그 양자가 양반이 진짜 양반이 아니라 계잘양 양자에 계다리 소반하는 이런 양반 나온다니까 양반이 이제 호통을 치는, 자, 요런 어떤 갈래, 이게 이제 극갈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난중일기 중에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이거는 사실의 바탕을 둔 기록이다. 자, 그러면 감정 표현을 본질로 하는 갈래는 가가 되겠죠. 서정 갈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갈래는 나하고 다, 즉 서사갈래와 이 극갈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갈래는 그렇죠, 교술갈래, 이게 이제 교술갈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었는데, 자, 나와 다는 공통점은 사건이, 즉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즉 말뚝이와 양반들이 춤추는 행위는 관객들이 그 자체를 직접 보고 이런 대사를 직접 듣습니다. 근데 소설에서 이도령이나 방자의 이런 대사는, 자, 이 이도령의 모습이나 방자의 모습을 독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서술자를 통해서 이도령의 모습이나 이도령의 말, 이런 것들은 서술자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밖에 없다. 즉 차이점은 서술자가 있다 없다. 자, 소설은, 즉 서사 장르는 서술자가 있고 극 장르는 서술자가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문학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수필 4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시에 해당되고, 이것은 오늘날 소설에 해당되고, 이것은 오늘날 이제 극의 대본이니까 희곡이 되겠죠. 희곡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 수필에 해당되고,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현재의 문학 갈래로 보면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두 편의 시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 두 편의 시조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또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을 공부하는데, 자, 먼저 내용적인 측면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떤가, 요게 학습 목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표현상 특징과 효과가 어떤가. 자, 요 두 개가 이번 시간의 주학습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서정 장르는 자, 이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효과, 이거는 모든 서정 장르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서정 문학의 흐름하고 서정 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전통 개성, 이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자체로 공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작품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성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단원의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시조 공부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 때 황진이라고 하는 기녀가 쓴 시조입니다.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옛날 시조는 그냥 단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가지고 시조의 첫 구절을 가지고 제목처럼 씁니다. 근데 이건 제목은 아니고 특별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첫 구절을 제목처럼 갖다 놓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자, 현대어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동지라고 하는 거는 12월 21일이나 22일쯤 되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자, 이 동지달 긴 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긴 밤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긴 밤이 짧을 텐데 혼자 있으면 쓸모없고 외롭기만 하죠. 그래서 동지달 긴 밤, 이건 아마 혼자 있는 모양입니다. 쓸모없는 밤인가 봐요. 그래서 그 밤에 한 허리를 칼로 베어내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밤입니다. 밤인데 밤 너무 긴 밤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의 허리를 칼로 뱁니다. 자, 요거를 베어가지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이 봄바람이 따뜻한 것과 같은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는다. 서리서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는 거죠. 즉 이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불 아래 자, 요 시간을 밤에 허리를 잘랐습니다. 얘를 돌돌 말아서 이불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자, 어른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자, 이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시간을 굽이 한 굽이 펴고 또 한 굽이 펴고 또 한 굽이 펴고 굽이굽이 펴리라. 즉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화자의 마음을 노래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화자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정서는 이 어떤 그 화자가 볼 때 님이 굉장히 그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그립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참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님이 오신 날 밤을 상상을 하는 거죠. 님이 왔다는 게 아니고
님이 오신다면 그 저장해 두었던 시간을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님이 오실 것을 상상을 해서 지금 견디기 좀 힘든 그런 그리움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표현적으로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 어떤 그 추상적인 대상인데 이 대상을 뭐 허리를 자른다든지 서리서리 돌돌 말아서 이불 속에 넣어 놓는다든지 굽이굽이 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처럼 형상화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는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계속해서 갑니다. 자, 요 작품은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죠. 전형적인 어떤 시조의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물론 이 작품도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첫 구절을 제목처럼 삼았습니다. 자, 이것도 길이가 굉장히 길지만은 자,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 있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아까 나왔던 그런 평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그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님이 오마 하거늘. 자, 님이 온다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님이 온다 했다는 얘기는 화자와 님이 이것도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님이 온다 연락을 받고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자, 이 지방은 문지방이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자,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얘기는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고, 우리가 뭐 누구 오나 안 오나 볼 때, 오는가 안 오는가 볼 때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고 보죠. 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하고 건너 산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 대문 문지방에 올라서 건너 산을 바라보니까 거머 힙들이 서 있거늘. 자, 거머 힙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머스름한 거죠. 거머스름한 게 저 건너 산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야 님이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거머 힙들 이게 거머스름한 이게 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로 보면 착각입니다. 자,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행동이 나옵니다. 자, 이 저 건너 산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선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자, 이거는 엎치락 뒤치락 뭐 그런 거죠. 천방지방 지방 천방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님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기다렸던 님이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진데 마른데 가르지 말고 땅이 진지 마른지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땅이 질다면 돌아가는데 뭐 지금 마음이 급해서 땅이 진 곳이든 마른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 건너가서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의말 하려 하고 정의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니 보고 싶었다, 뭐 니 사랑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 말 하려고 견눈을 흘기 보니, 자, 바로 본 게 아니고 슬쩍 보니까 아이고 님이 아니고 작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삼대. 갈가벗겼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겼다는 거죠. 삼껍질을 벗겨놓은 이 주추리 삼대가 있습니다. 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주추리 삼대가 이 뭐 나무인데 이게 얘가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착각을 한 거죠. 즉
거무스름한 이것을 님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 거무스름한 게 님이 아니고 결국은 주추리 3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못 쳐라, 아스라, 뭐 그만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못 쳐라.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우일 뻔하게라. 자, 밤이었기에 이 나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다른 사람이 밤이어서 못 봤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낮에 나의 이런 행동을 봤다면 남한테 그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뭐 재미있는 이런 표현이죠. 즉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화자와 님이 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정서로 보면은 그리움의 정서가 되겠죠. 그런데 님이 온다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문지박 위에 가서 이제 님이 오는가 보니까 저 건너산에 거무스름한 게 보여서 막 달려가는. 근데 그게 님이 아니고 주추리 3대더라. 그러면서 밤이었기에 다행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떨어져 있는데 주된 정서는 이제 그리움의 정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까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님이 오면 그 어떤 그 저장해 뒀던 시간을 굽이굽이 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막 님을 만나러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죠. 자, 이제 그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그 어떤 그 착각인데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죠. 막 뛰어가는데 뭐 천방 허둥지둥 뛰어가고 막 우당탕탕 뛰어가는 이런 어떤 행동이나 그 다음에 저놈이 나를 속였구나, 밤이었기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해학적이다, 웃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 활동을 보면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보자 했는데,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여기에 이제 화자의 상황은 님이 없죠. 님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님의 부재. 이 님이 오마하고는 이것도 똑같죠. 님이 없다, 이런 것은 같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는 주된 정서가 그리움이죠. 그 다음에 어떤 태도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님을 그리워하는 게 이제 화자의 정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님과 만날 날을 상상하는 겁니다. 만난 게 아니고 상상하면서 이별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죠. 님이 오시면 시간을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해서 그 어떤 그 님과 만날 날을 상상하며 이별의 상황을 견디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슬시조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님이 없다, 님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관련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정서는 그리워하는 것 되고, 그 다음에 그 님이 아닌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하고 막 달려간다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화자에 비해서 어떤 요 사슬시조의 어떤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 다음 두 시조에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해보자 했는데, 자, 요 밤에 허리를 벤다는 것은 이 추상적인 어떤 그 대상을 허리가 있는, 즉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사물의 소리나 모습을 본뜬 이런 것들을 음성상징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생생함 내지는 뭐 화자의 외로움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난다. 그렇죠. 이 긴 밤, 쓸데없는 긴 밤 이거 잘라내고 싶다. 아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음성상징어라고 했는데 음성상징어죠. 이런 음성상징어는 화자의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님이 오마 하거늘 요거는 화자가 착각하고 난 뒤에 어떤 행동입니다. 행동을 벗어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그냥 막 그 허둥지둥 뛰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 보면 곤비, 님비, 곤비, 뭐 천방지방 뭐 이런 것들 위령충장 이런 것들이 음성상징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그 달려가는 그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시조 두 편 내용과 형식의 어떤 그 특징, 표현상 특징을 살펴봤는데, 자, 이 학습 과제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시조하고 님이 오마 하거늘 요 사슬 시조하고 거기에다가 한 편을 더 갖다 놨습니다. 홍랑이라고 하는 역시 기녀인데 이 홍랑이라고 하는 기녀의 어떤 그 시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것만 자, 이 세 편을 묶어 가지고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 OX로 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10문제하고 그 다음 5문제하고 이 OX 문제가 15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3문제입니다. 자, 요 과제 학습지는 뒤에 첨부로 PDF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과제 학습을 하고 자, 이 학습지를 해결하고 그 답안을 어디에 적느냐 하면 오른쪽 내 과제에 들어가면 구글 문서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요 과제 학습은 댓글로 달지 말고 수업 댓글에 달지 말고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파일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역시 요 과제에 대한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